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탁플에 대해서 일반학을 담당하고 있는 임성택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일반학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그 일반학 강의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강의들을 어떻게 활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순서를 먼저 볼게요. 자, 순서는 일단 먼저 일반학이 뭐 어떤 과목이냐, 그리고 일반학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뭐 학습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목표들이 있잖아요. 이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일반학의 어떠한 그 과목의 특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반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자연계나 이제 이공계, 그러니까 뭐 공학 계열이죠. 그래서 전공이 되는 전공 과정의 어떤 기본이 되는 개념을 다루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이제 자연계열이나 이제 그 공대 쪽 학생들을 보시게 되면 반드시 이제 일반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뭐 이런 일반자가 붙어 있는 그런 과목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과목인 거죠. 사실 이제 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제너럴 이렇게 붙는데 다양한 어떠한 전공적인 그런 교과목들을 이제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과정인데요. 사실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내용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 단원들마다의 깊이는 뭐 전공에 비하면 좀 낮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내용들을 좀 한꺼번에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어쨌든 자 일반학이라는 과목은 자연계에서 화학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래요. 근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 많은 전공 과목들을 보게 되면 뭐 자연현상을 떼놓고 보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지식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념이 광범위해요. 어쨌든 일반자가 붙어있는 과목들은요 내용적으로 광범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전개할 때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개념이 광범위하지만 전체적인 교육을 다루기 때문에 뭐 깊이적으로는 우리가 전공에서 다루는 수준만큼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실 이 수준 자체도 그렇게 뭐 아주 내용이 쉽거나 그렇진 않겠죠, 사실은. 하지만 일반자가 붙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전공 세부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지세계와 거지세계를 모두 다룬다. 이에 관련된 관점, 이를 다루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화학을 아주 처음 하시는 분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중고등학교 때 화학을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는 아실 거예요. 그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 알고 아보가드로 수가 몇 개야? 이 정도는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아보가드로 숫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세계예요. 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개수인데 그 세계가 있고 또 이제 원자라고 하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 뭐 원자를 다시 또 뭐 전자 뭐 원자핵,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 중에 나누듯이 아주 조그만 세계부터 큰 세계를 이어주는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세계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관점들이 좀 왔다 갔다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 중에서는 자꾸 조그만 세계로 가게 되면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눈에 직접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세계들을 잘 연결해야지만 우리가 반응을 잘 이해하고 어떤 자연상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다 익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화학은 물질을 다뤄요. 여러분들 화학이라는 게 뭐 이제 될 화자에다가 이제 학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화학이라는 게 물질을 대상으로 물질의 변화를 관찰하는 그러한 과목이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을 특성을 보게 되면 단원별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물질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다루는 단원들이 뭐 원자의 구조와 주기성이라든지 화학결합, 기체, 고체, 액체 및 상평형, 그리고 용액, 배유화 뭐 이 정도의 단원들은요. 어떤 특별한 반응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 물질 자체, 물질의 특성,
그 물질의 어떠한 이제 물리적, 화학적 어떠한 특성들을 보는 그런 단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원인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단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듯이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과 반응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어떤 대상의 어떤 특징을 모르는 상태에서 반응을 이해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물질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 특징, 물리화학적 성질들 때문에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났겠구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크게 어떤 화학에 대한 단원을 크게 나누면, 물질과 물질의 특성을 다루는 단원과 반응과 반응의 특성을 다루는 단원을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좀 이어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수용액 반응이라든지 열화학 연력학 또는 반응 속도, 화학 평형, 산과 염기, 전기화학 이런 단원들이 다 어떠한 변화, 물질의 변화, 반응, 양적 관계, 그리고 자발성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다양한 전공 분야의 기본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다룬다면 수용액 반응이 중요할 것이고요. 또는 이제 내가 뭐 물리화학이라든지 뭐 화학 여러 가지 어떠한 연력학, 열화학을 다룬다고 하면 뭐 이런 단원도 중요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거나 특히 이제 촉매 같은 거 있죠. 촉매 같은 것들이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료공학과라든지 뭐 신소재 공학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촉매를 개발한다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속도에 대한 관점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평형, 뭐 물질이 평형 상태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이야,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 자연계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 산과 염기 반응도 되게 많거든요. 실생활에도 많지만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화학, 전기에너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묶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전공 분야에 기본되는 지식을 익히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다양한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 이런 걸 다룰 건데요. 일단은 뭐 가장 여러분들 대학 가서 준비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취업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취업이나 대학원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진로를 택하거나 뭐 고시를 공부하시거나 뭐 다양한 어떠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학점 관리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이 자연 및 공학 계열에서는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냥 필수 과목. 그래서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이런 과목들은 필수 과목이 되고요. 특히 이제 실험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실험을 통해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 뭐 이제 화학에서는 이제 우리 화학이라는 학문은 그렇지만 교과 과정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화학 교과목을 대학교 가시면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기본 지식으로서 무조건 이수를 해야 돼요. 그건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항상 학생들이 학점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1학년 때 좀 잘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개념과 실험이 좀 보완이 돼야 돼요. 사실 이제 우리 강의는 사실 실험을 전체로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고 또 그 개념과 관련된 또 실험들이 있다면 실험도 언급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정리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실험하면 뭐예요? 당연히 레포트 쓰죠. 레포트 쓸 때도 사실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쓰는 거지만 내가 이 실험을 했을 때 이 실험 결과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합리적인지 과학적 근거를 내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또 박스로 제가 또 중요하게 또 써놨죠. 일반화학은 자연계의 필수 과정이므로 자연계 학생이라면 반드시 필수로 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이 아니어도 사실 이제 화학 관련 분야를 다루는 분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강호 같은 거 많이 보게 되면 저 뒤에서 또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떤 취업을 하셨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인수인계만 받았다. 그래서 나는 화학을 잘 모르는데 그런 관련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과목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꼭 자연계 학생이 아니더라도 향후의 진로를 택할 때 그런 분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좀 반드시 좀 이수를 하셔야지만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최근에는 여러 가지 학문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뭐 통합, 그죠? 융합 이런 거 많이 들으시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과정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전공이 선택되는 것도 있지만 그 세부 전공을 전공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떠한 주변의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떠한 학문의 융합이 되고 통합화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앞으로 자꾸 이제 대학원을 가는 어떤 학생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은 그런 분야도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되고, 내가 뭐 화학과가 아니고 화공과가 아니고 전공 그 화학을 전공으로 하는 과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는 과가 되고 대학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면 좀 필수적으로 좀 이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교과 과정의 연계는 최근에 이제 중요한 과학계의 어떠한 중요한 이슈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해요. 뭐 융합도 하고 뭐 클러스터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직접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과의 어떠한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관련 분야에서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인 지식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화학에서 일반화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과목임은 분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다루지 않았지만 대학에서 이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화학을 안 했어요. 화학 1밖에 안 했어요. 근데 화투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바로 일반학을 해요, 학교에서는. 그런 경우 많죠. 또 어떤 학교는 문과, 이과가 교차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제 자연과학 계열의 공부를 거의 못 해본 학생들이 화학과를 진학하는 경우도 정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 갭을 메워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 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대학원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을 전공자, 전문가처럼 뭐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뭐 당연히 화학과 전공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학과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대학원 과정 가면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과목,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인데 사실은 좀 껄끄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내가 화학을 안 해봤는데 이제는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내가 화학과, 화공과 전공인데 그 내용들이 좀 부족해서, 뭐 물론 화학과, 화공과 갔어도 고등학교 때 화 1, 화 2를 안 해본 학생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강의들이 어떤 필요성이 돼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더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저희 강의 중에 보면은 이제 기본 개념이 있고요. 기본 개념 정립이란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줌달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기본 개념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보면, 제가 사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핵심이라는 거랑 같이 연구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뭐 아주 쉽다, 학생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냥 들으면 무조건 다 이해가 완벽하게 된다. 그냥 너무 쉬워서 그냥 그러네, 뭐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다룬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을 나가기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그런 개념들을 다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좀 그 수업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해서 딱 잘라먹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화학 과목 자체가 좀 이렇게 단원별 연계성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좀 연결해서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이해하면 돼요. 꼭 그 다음에 가서 이해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내용까지 연계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필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의 수준 일조 방법 제시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제가 기본이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기본 개념은 마스터톤의 일반화학이라는 교재의 어떤 수준에 준하는 그런 교과 과정이에요. 마스터톤이라는 일반화학 교재는 교재 자체가 상당히 좀 편하게 써져 있는 교재예요. 그리고 상당히 잘 써져 있는 교재는 분명해요. 뭐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얘기, 뭐 내용이 좀 쉬운 거 아니니? 내용이 좀 뭐 없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아요. 마스터톤이라는 교재를 보시면 그 본문의 내용들만 보면은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학 전체로 본다면. 하지만 이 교재는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보완하고 있냐면 부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뒤에 내용들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꼼꼼하게 잘 본다는 얘기는 그냥 앞에 있는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 본다면 일반학 전체로 완성을 할 때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사실은 이 내용도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진로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톤 일반학이라는 교재는 조금 학생들이
처음에 쉽게 일반학을 배울 수 있는, 일반학에 접근할 수 있는 보기 좋은 교재인 것이지 이것이 내용이 빈약하거나 없는 교재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반학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풀어낸 강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 자체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좀 풀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에는 개념 강의지만 기본적으로 예제 풀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개념과 문제를 같이 한번. 제가 항상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뭐가 가장 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선생님 개념은 알 것 같은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게 개념이 잘 안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항상 학생들은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냐면 개념을 들었어도 그 개념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결국에 응용력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그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제들이 요구하는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념 강의에 반드시 예제 문제 풀이를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수강해야 되는 학생들, 뭐 수강할 수 있는 학생들 어떤 수준이냐면 뭐 대학 강의 수준 및 기존화 학습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런 학생 괜찮아요. 화학을 잘 안 해봤어요. 화1, 화2를 잘 안 했어요. 해도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반학 교재로 수업을 하지만 이 교재가 조금은 쉽게 펼쳐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화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일반학의 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화학을 자기가 평소에 많이 안 해봤고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강의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줌달의 개념 강의는요. 마스터톤의 교재보다는 어쨌든 책도 기본적으로 두껍고요. 양도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쓰는 어떤 교재거든요. 그래서 줌달이라고 하는 교재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로를 뭐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의치의학회, 약학결이라든지 이렇게 화학을 다루는 과목의 시험이 있는 데서는 이 줌달의 일반화학이 기본적인 가이드북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험 보시다 보면은 뭐 시험에 일반학 시험도 많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수준이 줌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줌달이라는 책을 학생들이 되게 쉽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뭐 학교에서 모두 다 많이 보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내용만 충실하게 잘 이수하셔도 대한민국의 일반학이라는 어떠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시험에서는 절대로 이 내용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보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좀 더 어려운 일반학 책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텐데 뭐 옥섭이라는 교재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도 극히 일부 학교들만 쓰는 교재들이고 그러한 교재는 사실 일반학이라기보다는 양자화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일반학의 범위는 좀 벗어난 경우들이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줌달 개념 강의는 대부분의 많은 학교에서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택해서 이제 쓰는 그런 강의 수준이나 보시면 되고요. 전 범위를 다 정리할 거예요. 전 범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한 목표를 두고 있는 시험을 준비할 때 일반학을 공부하시면은 단원별로 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강의가 대학교 강의를 기본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전 범위를 다 다뤄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스터톤 강의와 마찬가지로 개념 강의에 예제는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수강생은 대학 강의 수준을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줌달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비록 마스터톤을 쓰고 있지만 조금 더 제가 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보다 더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두 강의 모두 개념을 위주로 해서 가요. 물론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그 문제풀이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용도예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풀어보고 내가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때 개념 강의는 복습 위주로 하시면 돼요. 뭐 개념을 미리 먼저 보고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개념 강의는 복습 위주로 한다.
복습 위주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죠.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실 때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떠한 정리하고 나름의 복습을 하실 때는 한 30분 내외 그 정도가 그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는요. 이해가 조금 잘 안 된 그런 수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의를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강의를 먼저 보시고 내용 정리는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예제는요. 문제를 푸세요. 먼저. 푸시는데 그냥 보고 풀 수 있으면 푸시고요. 아니면 그냥 풀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본인이 풀이한 방법과 이제 잘 맞으면 오케이.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에서 문제가 안 풀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줌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연습 문제를 별도로 이제 이제 풀어드리는데 이때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일반학 교재를 보게 되면요. 그 연습 문제예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개념과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개념이지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같이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가급적 다양한 개념을 적용시키는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드려요.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과 풀이만 확실하게 익히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문제만큼은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강의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수강 전에 하시고 오답 정리 및 개념 재정립은 수강 후에 한다라. 그래서 항상 이 개념과 문제풀이는 좀 같이 가시는 게 맞아요. 일반학은. 그리고 항상 본인만의 어떤 노트 정리는 필요하다. 되겠죠? 일반학책 얼마나 두꺼워요. 그 책을 그냥 그대로 들고 항상 그걸 보고 있다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그 강의에 대한 어떠한 정리만큼은 본인 스스로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본인의 약점도 한번 짚어보시고 내가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부족한 점이 어딘지 이런 부분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좋은 성적을 얻으시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요. 본인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보면요.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본인이 못한 부분은 메워놨기 때문에 더 보강이 되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인만의 어떠한 노트를 정리해 놓으셔서 본인의 약점, 강점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런 강의들이 중요하게 이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일반학 내용이 어디서 활용되는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요. 학점 관리. 요즘 뭐 학생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제 뭐 들어가기 전부터 뭐 어떻게 학점 관리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학점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구멍이 나면 좀 이렇게 메울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재수강에서. 근데 요즘에는 학점이 어느 정도 또 미만이 아니고 이하가 아니면 아예 재수강도 막아놨죠. 그래서 처음에 잘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학점을 좀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여러 진로를 선택하실 때 요즘은 항상 학점 기본이에요. 학점이 뭐 학교에서 받는 학점 뭐 그거 그때 반짝하면 돼. 그럼 점수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학점이 쌓여서 결국에는 학생의 어떠한 개인적인 학교 생활의 어떠한 성실성을 반영하는 그 저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국가 공인 시험이 많은 입시에서 일반학이 필수 과목인 게 많죠. 여러분 뭐 당장만 해도 뭐 약대 입시라든지 의대 입시라든지 아니면 편입 그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기업이라든지 대학원 이런 과정에서 화학을 기본 다루는 학과들은 일반학 무조건 보게 돼 있어요. 전공화학은 안 봐도요. 일반학은 무조건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다양한 입시 및 취업의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학습한 내용은 지원 맞춰서 복습하고 내용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공계 편입, 공기업, 화학 분야 기업의 취업, 뭐 변리사, 의치학 전문대학원, 뭐 약학대학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일반학 내가 어떠한 진로를 선택했다 그런 진로가 있고 하다면 단순히 학교에서 수업의 학점뿐만 아니라 이런 진로에 맞춰서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은요, 전체 이제 우리가 이제 타크레에서 이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수강평들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들 좀 갖고 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대학교에 와서 화학을 처음 들었다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화학을 처음 들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뭐 내가 화학이나 화학 관련과가 아니지만 가서 필수 과목으로 들이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고등학교 때 화학이라는 건 해보지 않았지만 화학과를 또 지정하게 됐어. 뭐 뒤에 보면 이제 제가 사실은 학과를 가는데 점수에 맞춰서 가느라고 이렇게밖에 못 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러한 강의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필요해서 봤는데 뭐 내용과 준달 교재에 대해서 내용과 연습 문제 풀이도 있어서 매우 좋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무원도요. 화학이라는 과목을 시험 봐요. 일반학이란 말이 잘 없어요. 그냥 화학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화학이라는 게 좀 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문제 내긴 좀 편해요. 왜냐하면 일반학이 아니라도 조금 더 내용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제가 수업할 때 꼭 일반학적 내용이 아니더라도 관련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반응공학이라든지 뭐 미카엘스 멘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물 하시는 분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꼭 학교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한테 보답을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저는 아주 기쁠 것 같네요. 그죠?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신소재 공학 여기 있네요. 그죠? 솔직하게 성적에 맞춰서 했습니다. 자, 수강국이 정말 솔직하게 쓰시네요. 그죠? 그리고 화원어토까지 마치고 들어온 아이도 꽤 있어서 초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단점이네요. 설명은 빨라서 그죠? 꼼꼼하게 해드리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봐요. 많은 내용을 하기 위해서 좀 그렇긴 한 건데 앞으로 좀 느리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놓치는 부분도 생겨버렸습니다. 다시 보시면 돼요. 이거 괜히 갖다 지울 거 그랬나 보다.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갖고 온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거 버거웠는데 이거 제가 아니네요. 다른 교수님이네요. 그죠? 제가 아니었어. 미안해요. 그래서 찝어주셨습니다. 시험 기간에 인강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빠르다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제가 좀 흔들었네. 뒤에는 있던데. 어쨌든 이런 분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수능에서 화학선 특자 아니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고등학교 때 한 번도 학습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일반학 해야 돼. 그러면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신다는 거예요. 노베이스도 알아들을 수 있어. 됐죠? 이러면 노베이스래, 노베이스. 베이스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써? 이건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과학고나 이런 학생들인가 봐요. 그래서 화학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이때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뭐 과학고에 다니면서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늦은 나이 해외 대학 입학 다양하게 다 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니까 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학이 필요하면 이렇게 많고 여기 보니까 편입 준비 이런 것도 있고 준비할 때 일반학 있고요. 그 다음에 편입 여기 또 있네요. MD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일반학 쓰는 거. 그 다음에 문과 출신이라서 그죠? 혼자서 책으로 공부할 때 정말 어렵고 중학교와 고1 때 배운 화학 배경 지식은 정말 접근하기 힘들었대요. 그죠? 그래서 요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화학 원투 내용도 같이 다뤄준대요. 됐죠? 화학 원투 내용이 화학이랑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하고 화학 원투 하면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제가 해드린 거니까 어쩔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화학 원도 다 제대로 배우잖아요.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강의는 기초부터 탄탄히 알려준대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르고 골라서 들었대요. 잘했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이랑 병행하니까 훨씬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듣고만 뭐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학교 강의 같이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 잘 들으시고 그러면 있는데 여기 있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금만 천천히 설명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가끔 훅 하고 지나가 아마 제가 앞에 다 얘기했을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 근데 저는 유기학 여기서 안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유기학도 들을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해놓으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회사 업무 때문에 뭐 인수인계만 받은 내용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직장인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필요한 내용들. 그래서 아마 바쁘셔서 다 못 들으셨나 봐요. 근데 아무튼 일반학 2까지 다 듣고 싶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뭐 됐습니다. 이제 뭐 너무 많아서 여기 보니까 뭐 고려대학교 학생이고요. 교수님의 수업을 잘 안 들어서 힘들고 따라잡기 어려웠는데 1차 고사 점수는 몇 점 만점인지 모르겠지만 좀 낮네요. 그죠? 근데 여기 140점 만점이라 해놨네요. 그럼 뭐 100점 만점도 아니었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듣고 나서 넘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전과를 했대요. 뭐 이과도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화학을 해요. 근데 화학과 가면 어떨까? 화학이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 뭐 많은 내용들 지금 있어요. 뭐 여기도 또 있고 뭐 더 이상 뭐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화학 어려웠어요, 기본 없었어요, 연습 문제 좋아요, 뭐 푸니까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그죠? 학점 관리 목적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타 일반화학과 관련된 시험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떠신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화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이 일반자가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화학의 범주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화학을 해보지 않고 또는 그 내용들도 정말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목표 의식이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반학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일반학이 포함된 그런 교과 과목에서 또는 그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어떤 공부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